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왜 아직도 대답을 못 하겠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구는 왕이 될 상이옵니다. 성군이 되시오. 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관상 좀 받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코인드라이버의 대대적인 컨텐츠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요, 자본주의 세상이죠. 여기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가 저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형태로 비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도 결국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살아남아서 내가 이 자본주의 생활에서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돈의 형태로서 벌고자 함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이 흔히들 우리는 관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관상하면 잘 보세요.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부자의 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실물을 보신 적은 없겠지만 대부분 저를 보시면 저도 뭐 타로나 관상, 손금 뭐 많이 보는데요. 저는 사실 부자의 관상을 굉장히 많이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으뜸인 사람인데요. 제가 안 보인다고 막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부자와 거지의 관상을 이렇게 제가 어디서 이렇게 보고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부자는 대체적으로 눈이 작고요. 동공이 진하고 뚜렷하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거지는 붕어 눈처럼 튀어나오고 초점이 없고 흐리다고 합니다.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아마 댓글을 통해서 부자이신 분은 댓글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좀 거지 쪽에 가까우신 분은 미신이라고 믿고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거지인데도 돈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거지의 왕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요,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요, 내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 또 그 돈이 아니라 신용이 돈으로 환산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경우에는 시급이 얼마야? 월급이 얼마야? 너 연봉이 얼마야?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흔히 너 연봉이 몇 억이라고 해도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신용이 돈으로 환산되는 사람은 자산이 얼마라고 말해집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이건희 회장을 보고 시간당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현대판 평민과 귀족,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서 봤던 정말 부자와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이 시급으로 환산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은요,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분들입니까? 아마 99% 이상은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고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자본주의라는 게임 안에서 보면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양을 갖고 왔었죠. 이 달걀 모양에 나와 있는 이 선순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룰을 모르고 산다는 건 거의 뭐 내가 평민으로 산다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코인드라이버에서는요, 단순히 코인 시장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8가지 경제 요소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고 정말 우리가 평민을 벗어나서 최소한 귀족, 우리가 시간이 신용으로 표현되는 사람의 단계까지는 갈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도 평민이 그 위의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8가지 경제 요소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컨텐츠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요, 다룰 수가 좀 없었습니다. 그 8가지는 바로 통화, 그리고 환율, 그리고 금리, 그리고 유가, 그리고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바로 대망의 가상화폐입니다. 왜 배워야 할까요? 최소한 우리가 자본주의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하는 경제 요소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가상화폐가 추가된 거는요, 앞에 나온 8가지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정착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최소한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까지 남은 부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8가지 중에서 요즘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 아니, 무슨 채권 시장이요? 자본주의 게임에서 지금이 어떤 시장이라고 했죠? 주식 매도 예금 시장.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됐죠? 예, 박살났어요. 그리고 예금 시작돼서 예금 금리가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금리가 정점이 시기까지 왔어요. 그리고서 채권 투자라고 했는데 기준금리상에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야겠죠. 차트적인 접근 좋아.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좋잖아요. 채권 투자 왜 중요할까요? 아니 채권이 도대체 뭐길래 익숙하지 않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인 중에 잘 아는 사람은요. 최소한 중급 이상은 최소한 예적금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더 아는 사람은요.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이 채권 시장이 요즘 되게 핫해요. 얼마나 핫하냐면요. 바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굉장히 핫하게 됐어요. 이게 왜 핫해졌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레고랜드 사태의 전말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레고랜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원도 보증 ABCP 2,00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강원도지사가 현재 김진태 씨거든요. 이분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쉽게 정리를 요약해서 하자면 레고랜드는 ABCP라는 걸 2,000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요. 강원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임 도지사인 김진태 씨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레고랜드를 일단 부도를 쳐버렸어요. 부도를 내버린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는 일단 냅다 버릴게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화들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우리의 채권 시장은요 등급별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등급별로 나오는 이 문제가 여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아니 지자체가 지급 보증한 채권도 부도가 난다고? 그러면서 지금 2,000억밖에 안 되던 자금이 시장 대한민국 채권 시장 전체의 자금을 동결을 시켜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전채가 있어요. 이 한전채가 트리플 A 등급이거든요. 이게 시중에 있는 자금을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냐? 23조 원이. 23조 원 어치 쏟아내서 발행금리 연 6%에 육박하는 등급의 채권인 한전채가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전체 시장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아니 이렇게 금리가 높은 시장에 예적금보다 더 높은 안전한 등급의 트리플 A에 한전채가 발행이 되니까 당연히 트리플 등급인 가장 높은 AA 등급인 여기에 몰리지 그 밑에 있는 AA, A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트리플 A 이런 데에 과연 가겠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얼마나 놀랐냐면 이 한전채뿐만 아니라 은행채에 채권이 다 몰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두 군데 빼고 나머지 시장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원인이 터졌다? 바로 레고랜드 사태예요. 이게 바로 채권의 기본 레파토리로 지금 요즘 핫한 거죠. 한전채가 말 그대로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신용도는 결국 국가 신용등급인 같은 AAA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차피 같은 AA 등급인데 국채보다 금리를 1% 얹어서 6%까지 주는 한전채를 놔두고 굳이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살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랬더니 중소기업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다른 채권들이 전부 다 입찰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 그게 사태가 바로 자금 경색이 말라버리는 사태까지 와버렸어요. 트리플 A인 것조차 그 이하는 사실상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불안정하고 금리가 더 낮으니까. 그러면 23조나 발행되어 있던 한전채의 물량이 당연히 녹아들 수밖에 없겠죠. 내가 사고 싶은 만큼도 살 수가 있고 이게 1차적인 문제로 터진 거고요. 그 다음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은 채권을 통해서 자금들을 빌리기도 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가장 1차적인 피해를 입은 게 어디였을까요? 바로 재건축 사업장이었어요. 결국 레고랜드발 단기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치명타를 입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은행은 채권을 회수한답시고 땅을 경매를 붙이든 어떻게 해서든 현금 청산을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상 잘 보면 조합원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 PAP 규모가 150조 원에 되는 규모가 지금 말 그대로 연쇄 부도까지 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건축적인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긴급적으로 수혈을 한 게 50조 원의 금액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 한전채에 대한 발행 금액을 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채권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 부분에서 넘기지만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들이 무수히도 많아요. 왜 이걸 알아야 한다고 했죠? 바로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흔히 아침마다 보는 네이버의 뉴스란에 정치적인 뉴스, 경제적인 뉴스에서 어떤 뉴스들이 무엇 때문에 그게 그 뒤에 있는 연쇄적인 작용을 하는지까지 알아야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지금 금리가 정점으로 오르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채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불확실성과 부동산 투자 이 두 가지의 현재 자금이 오간데 없는 시장에서 다음 투자처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핏 알고 있는 채권, 부동산, 주식, 그리고 금리, 환율, 통화, 그리고 가상화폐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인트로 영상은 이렇게 짧게 잡지만 앞으로 이 얘기들을 계속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러한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얇은 그리고 적지만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평민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중점으로 가려고 해요. 결국 코인드라이버는요. 우리 웰시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는 결국 금융 소비자의 지식 수준을 올리는 게 회사에 일어나다는 생각이에요. 코인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더 가상화폐 소비자로서 금융 소비자가 될 건데요. 이 지식 수준을 올리는 게 코인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웰시에 아마 같은 일일 겁니다. 이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사야 하는 시장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인트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평민이 계층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우리는 이 판의 최종적인 마지막 9가지 사다리 중 마지막이라고 제가 남은 이 가상화폐 시장 이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코인판에서 조심해야 할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금융위원회에서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단독 상장 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결국 단독 상장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세탁 소지가 크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건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창 강세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마지막으로 해먹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코인 시장이다. 신규 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해서 펌핑을 주고 큰 수익을 한 번 내고 빠지는 전략. 이 대표적인 거래소가 땡 빗자루 그런 거래소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거래소는요 아실 거예요. 아마 2년 전쯤에 코인판 계신 분들은요 거기는요 하루에 9만% 놀랐습니다. 근데 그 도박성이 워낙 강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체 코인 상장들과 펌핑 그 희로애락이 좋으셨던 분들은 큰 수익도 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죽었죠. 이렇게 금융당국에서는요 단독 상장은 다른 거래소에서 거절이 되었을 확률이 높고 특정 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상장하는 부적합한 코인이 상장을 해서 자금 세탁을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걸 퇴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근에 빗썸에서는 아로하나 코인 같은 사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거래소 단독 상장 혹은 해외 거래소에 단독 상장해 있는 코인은 이제부터 코인인 분들은 내가 매수하고 있는 코인 중에서도요 비교해 보시면서 반드시 이제는 매도를 하거나 손절을 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는 완전히 퇴출되는 분위기로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단독 상장 가상자산의 36%가요 시가총액 1억 원 이하의 소규모로 급격한 가격 변동이나 유동성 부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1억 원 업비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시가총액을 보시고 싶으면 원하는 코인을 누르고요.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시가총액이 내가 얼마인지가 나오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억 미만의 코인은 찾기가 힘들지만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1억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현재의 시장은요. 많이 제도권화에 들어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차트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똑같습니다. 이번 달은 버틴다로 저는 고수할 거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FOMC는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도 50bp의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보고 있고 현재 딱 간단합니다. 지금 주봉상의 현재 차트는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차트와 거의 99%가 유사합니다. 어딜까요? 현재 이 박스권은요. 바로 마의 6천 구간과 정말 똑같습니다. 이 마의 6천 구간을 보시면요. 저점과 고점이 점점 내려오다가 그 다음 빠지는 형태였는데요. 지금도 잘 보시면 저점이 점점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고점이 돌파를 하지 못하고 횡보형 구간으로 오다가 나중에 흘러내리는 판국으로 나왔는데요. 결국 이 모든 상승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3,100만 원의 강력한 상승이 나와야만 상승이라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과 같이 횡보 형태로 저는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알트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제일 큰 시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15%의 이더 비트 위주의 매수 외에는 특히 지금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특정 알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골드.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골드가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골드는요, 바이낸스에서 지금 상장 폐지가 됐어요. 결국 지금 펌핑이 오는 애들이 단순히 차트적으로 상승한다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 그 외에 다른 코인들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지금 알트적인 매매, 그리고 코인 현물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지금 해야 할 때는 그렇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인트로를 잡아봤는데요. 우리 앞으로 8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추가로 한 가지.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고요? 바로 평민의 기준은 우리가 시급을, 우리가 얼마를 번다는 거를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최소한 벗어나기 위한 귀족천, 평민 이상의 상층으로 가기 위한 그 동아줄을 우리는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의 필수가 우리는 경제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실 분은요, 오늘 유튜브 댓글에다가 많은 얘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얘기, 아니면 이 시장에 대해서 코인뿐만 아니라 이 시장,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볼까요? 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경제 관련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댓글들을 남겨주시면 정말 제가 허심탄회하게 제 생각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생각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띠띠빵빵 크게 외치시고요. 우리는 이제 총 9가지의 시장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결국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최대한 이용해서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게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비트코인 시황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나서 이렇게 인트로를 잡고 그 외에 횡보하는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계속 알차게 뭔가를 배우려고 저 또한 컨텐츠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장이 별말이 없으면 계속 그 전의 시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앞으로 8가지 플러스 1가지 계속 저와 함께 같이 배워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